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파고들어 볼 이야기는요. 10대를 위한 신과의 대화 8장 청소년의 소망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여러분 세대가 정말 마음속 깊이 원하는 게 뭔지, 또 그게 어른들이 보는 시선하고는 어떻게 좀 다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사이에서 진짜 자유는 또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좀 나눠보려고 해요. 이 글이 던지는 질문들이 꽤 흥미롭더라고요. 특히 자유, 실수, 그리고 부모님과의 관계, 이런 부분들이요. 네, 맞아요. 이게 단순히 요즘 애들은 뭘 원할까 이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의 목소리를 통해서 존재의 본질이라든지 선택의 의미, 또 관계의 역학, 특히 가장 가깝지만 때로는 가장 어려운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근본적인 질문.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고민하는 그런 보편적인 문제들을 청소년의 시각으로 좀 풀어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이 글을 보면 요즘 젊은 세대가 더 나은 세상을 아주 간절히 바란다고 하던데 그게 어떤 세상일까요? 그러니까 무관심이라던가 위선, 분노, 다툼 이런 것들이 없는 세상이죠. 로버트 케네디가 말했던 신세계처럼 서로 나누고 믿으면서 해치지 않는 곳. 아, 뭐랄까 서로에게 숨거나 거짓말할 필요 없이 그냥 마음껏 다가가서 서로를 이렇게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세상을 꿈꾼다는 거예요. 단순히 불만만 막 쏟아내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이상형 같은 게 있군요. 네. 근데 이런 갈망의 핵심이 좀 의외라고요. 보통 생각하는 거랑 다르다고. 네, 그렇죠. 보통 어른들은 섹스 이런 걸 먼저 떠올릴 수 있는데 이 글에서는 단호하게 그게 아니라고 말해요. 아, 정말요? 네. 내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섹스가 아니다. 청소년은 내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사랑임을 이해한다. 이렇게 딱 선을 긋거든요. 사랑이요? 네. 삶을 미워하고 막 밀쳐내는 게 아니라 진짜 진정으로 애정을 가지고 껴안는 삶,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사랑이 있다는 거죠. 음. 사실 이건 여러분이 이미 마음속 깊이 알고 있는 진실일 수도 있어요. 이 책 자체가 뭔가 새로운 걸 가르친다기보다 여러분이 이미 아는 걸 붙잡고 살아갈 용기를 주려는 목적이라고 하니까요. 사랑의 핵심이다. 그리고 또 하나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외치는 소망, 그게 바로 자유라고요. 네, 맞아요. 일리노이주 샌드러 학생 질문이 정말 딱 와닿던데요. 왜 부모님은 우릴 그냥 우리대로 내버려 두지 못하고 자꾸 부모님이 원하는 모습이 되라고 잔소리하는 거죠? 이거 진짜 많은 분들이 속으로 맞아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질문이 딱 부모와 자녀 사이에 어떤 핵심적인 갈등 지점을 보여주는 거죠. 네, 이 글에 따르면 부모님 입장에서 자녀를 있는 그대로 내려놓는 것, 이게 정말 가장 힘든 도전 중 하나래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자녀에게 거는 기대나 꿈이 너무 크고 또 진심으로 자신들이 자녀에게 가장 좋은 길을 안다고 믿기 때문이죠. 아, 오랫동안 아이를 이끌어왔던 그 지시자 역할을 내려놓고 어느 순간 조언자, 나 아니면 그냥 들어주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게 부모님한테는 정말 큰 변화일 거예요. 포기한다는 건 힘겨운 임무이고 끝낸다는 건 어려운 숙제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요. 부모님 입장도 이해는 가네요. 그럼 저희 자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냥 답답해하거나 부딪히기만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 글에서는 우선 부모님의 그런 어려움을 좀 이해하는 데서 시작하라고 제안해요. 이해하는 거요? 네. 부모님이 이제 새로운 역할, 그러니까 조언자나 경청자 역할에 적응할 시간을 주는 방식으로 도울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막 사사건건 반항하기보다는 오히려 계속 조언을 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하고요. 오, 오히려 조언을 구한다. 네. 근데 또 흥미로운 점은 특히 두려움보다는 사랑 안에서 자란 아이라면 부모가 자녀를 이렇게 놓아줄 준비가 되는 시점이 생각보다 훨씬 이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자란 아이는 더 빨리 독립할 수 있다. 근데 아까 잠깐 얘기 나왔던 것 같은데 실수하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라면 더 어린 나이에 놓아줘도 된다. 이런 맥락이었나요? 네, 맞아요. 실수를 좋아한다니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보통 실수는 피하고 싶은 거 아닌가요? 바로 그 지점이 이 글의 아주 핵심적인 통찰 중 하나예요. 실수를 실패가 아니라 상장의 기회로 다시 정의하는 거죠. 성장의 기회요? 네, 어떻게 좋아할 수 있냐 물으셨죠. 그래서는 실수를 통해서 얻는 교훈,
그 자체가 그 실수에 대한 보상이라고 설명해요. 교훈이 보상이다? 네, 마치 과학자들이 실패한 실험 데이터를 성공으로 가는 아주 중요한 단서로 여기는 것처럼요. 아, 실수에 보상이 따른다. 교훈이 보상이라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글은 한 발 더 나아가서 실수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 실패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말해요. 와, 진짜요? 실수나 실패가 없다니 좀 충격적인데요? 그렇죠. 실수는 단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일 뿐이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표를 향해서 내딛는 또 하나의 발걸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발걸음이다. 네. 만약에 실수를 이런 전진의 과정으로 본다면 오히려 감사하고 축하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과오는 전진이다. 이 말이 정말 중요해요. 돌이켜보면 와, 이건 진짜 최악의 실수야 라고 생각했던 일이 나중에 보니까 그때 그거 덕분에 하는 최고의 행운으로 이어진 경험 여러분도 혹시 있지 않으세요? 듣고 보니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럼 이 관점을 육아에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이가 어릴 때 실수를 저질렀을 때 막 꾸짖거나 벌 주는 대신 어이구 괜찮아 이걸 통해서 뭘 배웠니 이렇게 다독여 주거나 아니면 그냥 꼭 안아주는 식으로 긍정적인 피드백 그러니까 보상을 주면요 아이는 실수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아, 보상을 주면. 네, 오히려 새로운 시도를 즐기고 도전을 겁내지 않는 그런 자신감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글에서는 뛰어난 경영자나 유능한 부모는 모두 이 모든 과오는 전진이라는 원리를 딱 꿰뚫고 있다고 말해요. 오, 심지어 어떤 최고의 기업들은 직원의 실수를 성공으로 가는 과정으로 보고 막 축하해 주기까지 한다고 하더라고요. 와, 실수를 축하해주는 회사라니. 정말 놀라운데요. 자, 그럼 다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자유 이야기로 좀 돌아가 볼게요. 네. 인디애나폴리스의 16세 브라이언 학생처럼 귀가 시간 같은 제약 때문에 답답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왜 원하는 만큼 늦게까지 밖에 있으면 안 되나요? 왜 아직도 저를 어린애 취급하시는 거죠?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 글은 어떤 답을 주나요? 자체라는 거예요. 제 존재 자체요? 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 글은 자유와 신, God이라는 개념이 거의 동의어라고까지 말해요. 신이 곧 자유이고 자유가 곧 신이라는 거죠. 우와, 우리의 영혼, 그러니까 가장 깊은 곳에 나는 신성의 한 조각인데 이 영혼을 느낌으로 표현하자면 그게 바로 자유, 그리고 사랑이라는 겁니다. 특히 표현된 자유가 바로 사랑이다. 이 구절이 참 인상적인데요. 자유와 사랑, 그리고 더 큰 존재, 즉 신성이 결국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유가 내 존재 자체다. 그럼 브라이언처럼 부모님이 내 자유를 막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잘못된 건가요? 이 글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다고 할 수 있죠. 만약 여러분이 귀가 시간 때문에 밤늦게 돌아다니지 않는다면 그건 부모님이 물리적으로 막아서가 아니라 그 행동의 결과를 피하고 싶어서 여러분 스스로 선택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제가 선택했다고요? 네, 예를 들어서 외출 금지 같은 벌을 피하거나 아니면 집안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귀가 시간을 지키기로 결정한다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정말 원한다면 가출해서 아예 돌아오지 않는 청소년들도 있잖아요. 부모님의 반대가 절대적인 장벽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예시죠. 아, 부모님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내 선택이었다니. 이건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데요. 외출 금지 같은 벌이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따르는 건데 그걸 어떻게 자유로운 선택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이 글은 누구도 어떤 일을 하도록 강요받을 수는 없다고 말해요. 다만 그렇게 느낄 수는 있죠. 느낄 수는 있다. 네,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일 때조차 우리는 항상 선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 뜻을 거스르면 분명 원치 않는 결과, 벌이라든지 갈등 같은 거에 직면하겠죠. 하지만 그 결과가 두렵다고 해서 선택의 가능성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선택은 우리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지, 즉 우리의 가치관과 초망을 반영해요. 그래서 이 글은 모든 행동이 자기 규정의 행동이다 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모든 행동이 나를 규정한다? 네, 나쁜 결과를 피하려는 선택조차도 그 결과를 피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나 자신을 규정하는 행위라는 거죠. 모든 행동이 나를 정의한다.
혹시 조금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정한 귀가 시간을 지키기로 선택했다면 그 순간 여러분은 규칙을 어겼을 때의 결과를 감수하는 것보다 집안의 평화나 부모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셈이에요. 아, 그렇군요. 반대로 결과를 감수하고 규칙을 어기기로 선택한다면 그 순간에는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하는 경험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고요. 이 글은 자식을 버리는 부모, 부모를 떠나는 자식, 심지어 삶 대신 죽음을 택하는 사람들의 좀 극단적인 예를 들면서까지 결국 모든 행동은 스스로 원해서 하는 것이라고 강조해요. 와,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이 말이 핵심이죠. 이 관점을 받아들이면 부모님과의 관계나 자신의 삶을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될 수 있다고 해요. 그렇죠. 부모님이 여러분을 키우는 것도 어떤 의무감 때문만이 아니라 그들의 선택이고 또 여러분이 부모님 말씀을 따르는 것도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여러분의 선택이라는 인식.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내재된 자유를 이해하는 첫걸음이죠. 알겠습니다. 와, 정말 굉장히 심오한 관점이네요. 그럼 다시 브라이언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근본적으로 왜 부모님들은 귀가 시간이든 뭐든 자꾸 제한을 두려고 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게 그냥 길에서 좀 비켜서 주면 안 되는 걸까요? 그래서는 부모님이 여러분의 길을 막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너무 험난할 수 있는 길을 닦아주고 있다고 비유적으로 표현해요. 길을 닦아준다. 네, 너무 가파르지 않게 좀 만만하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죠. 물론 영원히 그럴 수는 없겠지만요. 길을 닦아준다. 멋진 표현이긴 한데 왜 꼭 제한하는 방식으로 길을 닦아야 하는지 이 의문은 여전히 남는데요. 예를 들면 위험하니까 이건 하지 마, 저건 하지 마 이런 식으로요. 그것도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글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우리가 가진 모든 가능성, 그러니까 자신인 모든 것을 한꺼번에 완전히 경험하는 것은 인간에게 너무 압도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압도적이다. 네. 마치 주말 동안 해야 할 숙제가 막 산더미처럼 쌓여서 숨 막혔던 경험 있으시죠? 평생 내려야 할 중요한 결정들이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놓여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좀 버겁지 않나요? 아, 네, 그럴 것 같아요. 삶은 우리가 진정한 나를 알아가는 여정인데 이 과정은 좀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때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은 마치 여러분이 어린 동생을 돌볼 때 위험한 물건 치워주듯이 아직 여러분이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는 경험이나 선택지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제한을 둘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제 어린애가 아니라고요. 제가 뭘 할 수 있는지, 뭘 알아야 하는지 직접 부딪혀보지 않으면 어떻게 배우겠어요? 부모님의 좋은 의도가 오히려 제 성장을 막는 건 아닐까요? 정확합니다. 글 역시 바로 그 점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해요. 경험이 허용되지 않으면 배울 수 없다는 사실을요. 그렇죠. 부모의 과보호나 지나친 통제는 오히려 자녀가 삶의 중요한 선택과 그 결과를 통해서 배울 기회를 박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진짜 어려운 과제는 자녀가 선택에 직면하게 놔둘지 말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얼마나 빨리, 얼마나 쉽게 그 선택과 결과에 직면하게 할 것인가 하는 그 미묘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라고 말해요. 아, 그 균형점.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것은 이 결정을 부모 혼자 내리는 게 아니라 자녀와 더불어, 즉 함께 상의해서 내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더불어 결정한다. 정말 이상적이지만 현실에선 쉽지 않죠. 많은 부모님들이 그냥 통보하듯이 규칙을 정하시잖아요. 네. 러시아 모스크바의 페텔 학생 질문이 딱 그거였어요. 어른들은 왜 자신들은 존중받길 원하면서 우리 청소년들은 존중해주지 않는 거죠. 글에 따르면 좀 안타깝지만 어떤 어른들은 자녀를 존중하는 법 자체를 배우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존중을 사랑이 아닌 두려움과 연결시키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즉, 힘 있는 사람에게는 두려워서 복종하지만 자신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대상, 자녀 같은 대상에게는 존중을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런 어른들도 있죠. 하지만 상대를 진심으로 사랑해서 존중하는 법을 아는 부모는 자녀 또한 존중하기 쉽다고 말합니다.
진정으로 효과적인 부모는 자녀를 아직 미숙하지만 동등한 인격체로 고유한 권리와 욕구를 가진 존재로 존중하면서 일방적인 규칙 강요 대신 함께 살아가는 환경을 만들어갈 기회를 준다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부모님도 그들의 부모로부터 배운 방식을 그냥 무의식적으로 따르고 있을 수도 있으니 대화를 통해서 그 고리를 끊도록 여러분이 도울 수도 있다. 이렇게 제안하기도 하고요. 만약에 대화를 시도해도 부모님이 전혀 귀 기울이지 않으신다면 정말 답이 없는 걸까요? 이 책에서 뭐 마지막 방법 같은 것도 제시하나요? 네, 약간 최후의 수단처럼 보이는 제안이 있긴 합니다. 먼저 진솔하게 대화를 시도하고 그래도 벽에 부딪힌다면 이 책의 관련 내용을 직접 보여주면서 이야기해보라고 권해요. 책을 직접 보여준다? 네, 어머니, 아버지, 저는 무시당하고 싶지 않아요. 더 이상 부모님과 싸우고 싶지도 않고요. 저를 위해 잠시 이 부분을 읽어주시지 않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정중하게 요청해보라는 거죠. 만약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변화가 없다면 그때는 결국 자신의 자유를 행사하라고 말합니다. 자유를 행사하라. 그게 무슨 뜻이죠? 결국 다시 선택의 문제로 돌아가는 거예요. 부모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그로 인해 얻는 평화나 피하는 결과를 선택하면서 말이죠. 아니면 그 결과를 감수하고 자신의 뜻대로 행동할 것인가? 아, 결국 또 선택이네요. 네. 이 궁극적인 선택권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여러분 자신의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바로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뭐 배우자든 직장 상사든 사회든 다양한 관계 속에서 계속 마주하게 될 선택의 본질과 같다고 말해요. 상대방만 바뀔 뿐이지 근본적인 선택의 구조는 같다는 거죠. 우리는 언제나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과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 기꺼이 감수할 것 사이에서 선택을 내리면서 그 과정을 통해 스스로를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오늘 10대를 위한 신과의 대화 일부를 통해서 청소년들이 꿈꾸는 사랑 가득한 세상, 또 자유의 깊은 의미, 그리고 실수를 성장의 발판으로 삼는 그런 놀라운 관점까지, 마지막으로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자유와 존중을 어떻게 찾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 정말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은 아마 이거 아닐까요? 자유라는 건 어떤 외부 조건에 의해 주어지거나 빼앗기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권 그 자체이고 우리가 내리는 모든 선택이 바로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것. 네, 맞아요. 심지어 제약 속에서 내리는 선택조차도 우리의 가치와 소망을 반영하는 자유의 표현일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고요. 책 말미에 이런 말이 나오죠. 그가 얼마나 진화된 사람인지 알고 싶다면 그가 무엇을 행복이라 부르는지 살펴보면 된다. 와, 행복. 네. 우리의 선택이 결국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의 수준과 방향을 보여준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로 나의 자유와 선택, 그리고 부모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렇다면 반대로 여러분이 미래의 다른 사람에게, 뭐 친구든 연인이든 혹은 미래의 자녀에게든 어떤 기대나 경계를 설정해야 할 때 오늘 나눈 내재적 자유와 자기 규정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이네요. 상대방의 고유한 길과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면서 동시에 필요한 안내나 보호를 제공한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